27. 웹툰 작가 김민준의 인생에서 드디어 내 공간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전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한 달 만에 길바닥에 나앉을 뻔한 위기를 겪고 부동산 앱을 밤새워 뒤지며 발품을 판 결과였다. 마포구, 그것도 역세권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은 그녀의 얇은 지갑 사정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곳이었다. 텅 빈 오피스텔 한가운데 서서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은 낯선 새집 냄새와 희미하게 남은 이전 세입자의 생활감이 뒤섞여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회색빛 빌딩 숲과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이 한눈에 들어왔다. 밤이 되면 저곳은 수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보석 상자처럼 변할 것이다. 그 풍경을 매일 밤 나의 그림과 함께할 수 있다니. 1304호 완벽해.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보증금도 월세도 이 동네 시세의 거의 반값 수준이었다. 처음 부동산 중개인이 이 매물을 보여줬을 때 그녀는 두 귀를 의심했다. 혹시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흉흉한 소문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꼬치꼬치 캐묻는 그녀에게 중개인은 그저 이전 세입자분이 개인 사정으로 정말 급하게 나가셔야 해서요. 집주인분도 좋은 분이라 젊은 분이 들어온다니 사정 봐주신 겁니다. 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랬다. 세상은 아직 살만했고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민주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전 계약이 갑작스럽게 끝나면서 마감에 쫓기던 와중에 겪었던 마음고생을 이 집이 모두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영감과 희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작업 공간이 될 창가 쪽에 이젤과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휑한 공간이었지만 곧 그녀의 손길로 채워질 것이다. 좋아하는 작가의 포스터, 영감을 주는 작은 소품들, 그리고 밤샘 작업을 버티게 해줄 커피 머신까지.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이삿짐 박스를 칼로 조심스럽게 뜯으며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이곳 1304호에서 그녀의 웹툰은 대박이 날 것이고 그녀는 더 이상 월세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는 어엿한 작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창밖의 도시처럼 밝고 희망찬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굳게 믿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박스를 내려놓고 돌아가자 1304호에는 온전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민주는 본격적으로 새 집을 자신의 색깔로 채우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소였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남의 손때가 묻은 공간을 그대로 쓰고 싶진 않았다. 고무장갑을 끼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장실이었다. 타일과 세면대는 비교적 깨끗했지만 거울 뒤에 숨겨진 수납장이 문제였다. 뻑뻑한 거울 문을 열자 선반을 빼곡히 채운 약병과 빈 약통들이 와르르 쏟아질 듯 그녀를 맞았다.
대부분은 라벨이 떼어져 무슨 약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중 몇 개는 선명하게 이름이 남아 있었다. 트라마돌, 옥시코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들이었다. 그 옆에는 항우울제라고 적힌 약병과 사용하고 난 뒤 끈적한 접착면을 서로 붙여버려둔 펜타닐 패치 몇 장이 뒹굴고 있었다.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중개인의 말처럼 이전 세입자는 정말 개인 사정이 심각했던 모양이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나 보네. 민주는 혼잣말을 하며 서둘러 약들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어쩐지 남의 고통을 엿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고 나는 이곳에서 좋은 일만 만들면 된다. 그녀는 애써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고 청소를 계속했다. 짐을 대강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침대 프레임을 구석에 밀어 넣을 때였다. 프레임이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밀려 나왔다. 달고 다른 실내화 한 짝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실내화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된 실내화는 한쪽 발바닥 모양 그대로 움푹 파여 있었고 바닥은 오랜 시간 주인의 체중을 견뎌낸 듯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마치 주인의 발과 한 몸이라도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한 짝뿐일까? 나머지 한 짝은 어디로 갔을까? 민주는 실내화를 집어들었다. 가볍고 낡은 천조각일 뿐인데 그 안에는 주인이 겪었을 기나긴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화장실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약들과 낡아빠진 실내화 한 짝,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했던 월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불길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집이 내게 온 것이 어쩌면 단순한 행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꺼림칙한 예감이 심장을 차갑게 스쳤다. 민주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다. 피곤해서 그래. 이사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썼더니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실내화를 약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 위로 던져넣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남은 박스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른 작은 불안의 씨앗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새 집에서의 첫 주말이 밝았다. 민주는 남동생인 민우에게 집들이를 빙자한 이삿짐 정리를 부탁했다. 민우는 투덜거리면서도 하나뿐인 누나의 첫 독립을 축하해주겠다며 흔쾌히 오겠다고 했다. 누나, 나 거의 다 왔어. 한 10분 뒤면 도착할 듯? 맛있는 거 시켜마. 오후 2시쯤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주는 배달 앱을 켜고 피자와 치킨을 주문하며 동생을 기다렸다. 한창 마감 중이던 웹툰 콘티를 짜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딩동. 벽에 걸린 비디오 인터폰에서 경쾌한 벨 소리가 울렸다. 민주는 의자에서 벌떡 다 일어나 화면을 확인했다. 흑백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이, 민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녀석, 생각보다 빨리 왔네. 올라와.
민주는 즐겁게 소리치며 1층 공동 현관의 자동문을 열어주는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는 기계음이 들리고 화면 속 민우의 모습이 사라졌다. 이제 곧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까지 올라올 것이다. 민주는 현관으로 나가 동생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복도는 조용했다. 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느렸던가?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띵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인기척 하나 없이 적막감만 흘렀다. 뭐야 얘? 계단으로 오나? 민주는 피식 웃으며 문을 열어둔 채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소음과 함께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왜? 너 어디야? 1층 문 열어줬는데 왜 안 올라와? 설마 길 잃었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민우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지하철인데. 신호 문제 생겨서 합정역에 멈춰섰어. 10분은 무슨 30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럼 방금 인터폰 화면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건 누구였을까? 민우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차림. 너무나도 선명했던 그 모습. 누나, 왜 말이 없어? 무슨 일이 있어? 걱정스러운 민우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니야,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끄는 민주는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굳어서 있었다. 텅 빈 복도에서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자신과 민우밖에 모른다. 설령 다른 사람이 장난을 쳤다 해도 어떻게 민우의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천천히 뒷걸음질쳐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하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화면 속에서 손을 흔들던 그 미소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동생 민우였다. 혹은 민우의 모습을 한 무언가였다. 그날 이후 민준의 오피스텔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공간을 채우던 평화로운 고요함은 어느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처음에는 그저 낡은 건물에 을에 있는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위층의 발소리, 벽을 타고 흐르는 배수관의 물소리,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 그녀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다. 하지만 소리들은 점점 더 선명하고 기이한 형태로 그녀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그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마감을 위해 책상에 앉아 태블릿 펜을 움직일 때면 등 뒤의 침실 구석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가래가 끓는 듯 힘겹고 메마른 소리. 마치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노인이 내는 듯한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다 사라지곤 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겠거니 혹은 옆집에서 나는 소리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언제나 같은 위치, 바로 그녀의 침실 구석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민주는 일하다 말고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며 침실 문을 흘깃거렸지만 차마 문을 열고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소리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자기기들이 기묘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을 보인 것은 스마트 TV였다. 분명히 전원을 껐는데도 새벽녘에 희미한 불빛과 소리에 잠을 깨보면 TV가 저절로 켜져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TV는 언제나 같은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바로 홈쇼핑 채널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쇼호스트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노년층을 위한 건강 보조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광고하고 있었다. 혈당 측정기, 관절 영양제, 허리 보호대. 27의 민준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물건들이었다. 진짜 미치겠네. 민준은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찾아 TV를 껐다. 대기 전력 모드의 오류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취향과 습관을 가진 늙고 병든 존재. 그 존재는 밤마다 기침을 하고 새벽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TV를 켜는 것만 같았다. 민주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미칠 듯이 두렵게 만들었다. 불길한 소음과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자 민주는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라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다른 존재로 덮어버리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작은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다. 검은 털에 흰 양말을 신은 듯한 발을 가진 사랑스러운 고양이였다. 민주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비가 온 첫날,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정막을 깨는 것은 더 이상 정체 모를 기침소리가 아닌 나비의 영랑한 울음소리와 우다다 뛰어다니는 발소리였다. 민주는 나비를 돌보며 점차 집이 주는 불안감을 잊어갔다. 나비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이 기묘한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나비는 유난히 건강하고 활발했다. 캣타워를 순식간에 오르내리고 민준이 던져주는 장난감 쥐를 맹렬하게 쫓았다. 사료도 잘 먹고 물도 잘 마셨다. 민준은 그런 나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자신의 예민함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나비가 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녀석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항상 그릇을 싹싹 비우던 나비가 갑자기 사료에 입도 대지 않았다. 좋아하던 추루를 코앞에 대주어도 고개를 돌려버렸다. 온종일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잠만 잤다. 활기차게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릿해져 있었다. 나비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주는 덜컥 겁이 났다. 그녀는 곧장 나비를 이동장에 넣어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수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온갖 검사를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쇠약. 수의사는 그저 영양제를 처방해주며 상태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나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해졌고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다. 민주는 밤새도록 나비 곁을 지키며 물을 떠먹이고 몸을 주물러 주었지만 작은 생명은 그녀의 손안에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나비는 민준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허망한 죽음이었다. 민준은 차갑게 식어가는 나비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다. 슬픔과 함께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가 이 집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나비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았을까? 나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집에 깃든 보이지 않는 아기가 내뿜는 첫 번째 경고였다. 집을 감싸고 있던 불길한 기운은 이제 가장 약한 존재를 집어삼키고 서서히 그 다음 목표물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나비가 떠난 후 민준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나비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고 귀에는 여전히 정체 모를 기침 소리가 맴돌았다. 잠에 든다 해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기 일쑤였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그녀의 일상을 좀먹었다. 곧이어 지독한 편두통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 정수리로 날카로운 송곳을 박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변했다. 진통제를 삼켜도 소용이 없었다. 고통이 절정에 달할 때면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져 신음만 흘릴 뿐이었다. 웹툰 마감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지만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는 펜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건강이 나빠지자 일도 일상도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불과 몇 달 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과 푸석한 피부를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마치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녀의 생명력을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건은 어느 늦은 저녁에 일어났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물이라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부엌에서 거실로 돌아오던 그 순간
갑자기 발밑이 허공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바닥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발목을 강하게 잡아챈 것처럼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이없는 넘어짐이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민준의 몸이 바닥으로 꼬꾸라섰다. 왼쪽 발목에서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눈앞이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다. 고통에 찬 신음을 흘리며 간신히 발목을 확인했을 때 그곳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며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국 민주는 119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한 발목 인대 파열 및 골절이었다. 깁스를 하고 몇 주 동안은 목발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절뚝거리며 목발의 의지에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처량한 모습. 문득 이사 오던 첫날 화장실에서 발견했던 수많은 진통제와 침대 밑에서 나온 낡은 실내화 한 짝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집의 이전 주인도 자신처럼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집은 이곳에 사는 사람의 육신을 담보로 삼는 저주받은 공간인 걸까. 섬뜩한 상상이 뇌리를 스치자 발목의 통증보다 더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자신을 이전 주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는 끈질기고 악독한 의지였다. 빨 신세가 된 민준의 삶은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몸이 불편해지자 마음은 더욱 위축되었고 집안의 모든 어둠이 자신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듯한 망상에 시달렸다. 낮에는 커튼을 굳게 닫아 빛을 차단했고 밤에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켜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빛으로 공간을 채워도 그림자처럼 드리운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왔다. 편집자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민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옥신거리는 발목과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책상 앞에 앉았다. 목발을 옆에 세워두고 의자에 불편하게 몸을 구겨 넣은 채 태블릿에 전원을 켰다.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창밖의 도시가 하나둘 불을 끄고 잠드는 깊은 새벽. 13304호에는 민준의 태블릿 펜이 액정에 스치는 소리와 그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리고 등 뒤의 어둠을 외면하기 위해 그녀는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했다. 캐릭터의 표정, 배경의 디테일, 대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한창 작업에 몰입해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태블릿 화면이
아무런 예고 없이 꺼져버렸다. 마치 정전이라도 된 것처럼 유일한 광원이던 화면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아, 뭐야? 민주는 짧은 욕설을 내뱉으며 당황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전원 케이블도 제대로 꽂혀 있었다. 그녀가 재부팅을 위해 전원 버튼을 더듬어 찾으려던 찰나 그녀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검게 변한 태블릿 화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림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었다. 매끄럽고 검은 액정은 마치 거울처럼 그녀의 등 뒤에 있는 당 안의 풍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영 속에 무언가 있었다. 민준 자신의 어깨 너머로 낯선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앙상하게 마른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잿빛 얼굴, 푸석하게 엉클어진 백발, 그리고 깊게 팬 눈두덩. 그 여자는 민준의 바로 등 뒤에 서서 허리를 깊게 숙인 채 그녀와 마찬가지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치 민준이 무엇을 그리고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듯이. 시간이 멈췄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머릿속으로는 당장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검은 화면에 비친 존재와 눈이 마주친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을 뿐이었다. 화면 속 여자의 텅 빈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제야 날 봤구나 라고 속삭이는 듯이. 등 뒤에서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어와 척추를 타고 목덜미까지 기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죽음과 고통, 그리고 원한이 응축된 실체적인 악이었다. 마침내 민주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만 것이었다. 얼어붙었던 시간이 깨지며 민준의 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울부짖음이었다. 그녀는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발목의 극심한 고통이 다시 온몸을 찔렀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민주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필사적으로 책상에서 멀어졌다.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등 뒤에 서 있던 그것이 지금 무슨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자신을 보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간신히 스마트폰을 찾아냈고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동생 민우였다.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급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민우야, 와줘. 제발, 지금 당장 여기 집에 무언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울음으로 뒤엉켜 제대로 된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민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대신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어. 문만 열어놓고 있어. 꼼짝 말고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은 민주는 목발을 짚을 생각도 못한 채 처절하게 현관문까지 기어갔다.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둔 채 그녀는 민우의 말대로 현관 앞에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무릎에 파묻었다. 제발, 제발 빨리. 얼마나 지났을까? 지옥 같던 시간 끝에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누나,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다. 민주는 동생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민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겁에 질린 누나를 꽉 안아주었다. 민우의 부축을 받아 집을 나서는 길. 당장 필요한 노트북과 지갑만 챙겨서 나가려던 참이었다. 급하게 움직이던 민우의 발이 거실장 다리에 걸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장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던 낡은 액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액자 유리가 깨지며 그 안에 있던 사진 뒤에서 접혀있던 서류 한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나왔다. 그것은 낡고 변색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다. 민우는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임차인의 이름은 낯선 노인의 것이었다. 하지만 민우와 민준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계약서 하단에 관리소장이 날카로운 필체로 휘갈겨 쓴 작은 메모 한 줄이었다. 임차인, 지병으로 인한 고독사, 자택 내에서 사망, 특수청소 완료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저렴했던 월세, 화장실의 수많은 약들, 낡은 실내화 한 짝, 정체 모를 기침소리, 그리고 마침내 민준의 등 뒤에 나타났던 그 잿빛 얼굴의 여자.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려 어두운 집안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희망이 담긴 첫 독립 공간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홀로 고통 속에서 죽어간 원한의 장소였으며 그 외로운 영혼이 여전히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는 끔찍한 덫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지옥이 된 1304호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